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쿠팡을 언급해 오던 때였습니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도 처벌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 데는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어줘야 어떤 게 더 경제적으로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이렇게 판단하게 되죠. 경제 영역, 경제활동 영역은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지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게 도움도 안 되는데 국가 역량만 소진하니까 경제 제재들이 너무 약해가지고 아예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요. 위반해도 신경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국민들한테 피해주고 그러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다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대통령은 아주 결기 어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를 다 듣던 쿠팡이 판단을 한 거죠. 우리가 먼저 결과를 발표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한 건데, 근데 상식적으로 양태정 변호사님, 만약 쿠팡이 의도적으로 축소를 했다면 그 노트북을 지금 경찰에 제출했잖아요. 그럼 경찰이 포렌식을 해보면 알 텐데 금방 들통난 얘기를 은폐하거나 축소해서 발표했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아까 정혁준 변호사님 얘기는 이 쿠팡이 전면전을 선택했다라는 건데, 만약에 진짜 전면전을 선택했다면 그만큼 자신이 있어서 이런 전면전을 선택했을 건데, 자, 일단 경찰 수사 결과도 좀 궁금합니다. 곽희정 통부랑 경찰이 쿠팡이 제출한 자료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쿠팡 발표를 보면서 흔히 이제 조폭 나오는 영화를 보면, 범죄 영화를 보면 그 보통 경찰이 잡으려고 하는데 이 조폭들이 먼저 가서 문제가 되는 용의자를 자기들이 경찰보다 먼저 잡아서 사적 제재를 가하겠다, 막 그런 영화에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전 그게 연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 유출자를 본인이 접촉을 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만나가지고 노트북도 회수를 하고. 근데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상하죠. 정말 폐기하려고 했으면은 사실 이제 아예 복구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물리적으로 파괴한 건 물론 무슨 자성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거를 분해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망가뜨려서 그대로 쿠팡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에서 쿠팡 봉투를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넣어서 벽돌에 빠뜨렸는데 그걸 또 구했다? 그게 그런 잠수부가, 사적 잠수부가 직접 들어가서 하는 게 과연 이게 중국 당국에는 허가도 있어야 할 텐데 그것도 저는 의심이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먼저 접촉을 해서 이게 실제 유출된 범위를 줄이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세계적인 보안업체 3군데의 용역을 줘가지고 했다고 하는 건데, 사실 실제 범죄에 사용된 노트북과 똑같은 노트북을 하나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같이 해서 만들어가지고 이거 유출됐습니다. 실제 그 유출량 훨씬 줄인 채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일종의 증거 조작을 했을 가능성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전 과정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 범죄자를 만나서 접촉을 하고 이걸 먼저 제재를 가해서 자백도 받아냈다고 하고 증거도 해서 주겠다. 이건 누가 봐도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조작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경찰이 판단을 해야겠지만, 저는 그걸 다 떠나서 쿠팡이 정말 우리 정부를 우습게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궁금한 건데, 우리 정부와 경찰은 이게 예를 들어서 훼손된 증거인지 순수한 증거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건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거를 판단하는 게 결국 이제 키사, 그러니까 한국 인터넷진흥정보원 같은 데서 결국 이제 기술자들이, 엔지니어들이 보고 과연 이 전문가들이 이게 정말 복제가 된 건지 실제 유출된 그 오리지널인지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라서 결국 이제 이건 기술 싸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해봤는데 쿠팡 말이 맞네요 라고 정부가 발표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물론 정부가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발표를 하겠지만 신속성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쿠팡이 제공했는데 정부가 그거 검증하고 있는데 검증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 온갖 또 오해와 이상한 의심이 또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신속하게. 정혁진 변호사의 그 결론이 정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아무리 큰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고객 정보 유출이라는 그런 큰 사고가 나면 납작 엎드려서 정부랑 같이 하죠. 정부의 처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부의 처분을 납작 엎드려 기다리는 동안 정부는 차분하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 끊어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 중국인 있잖아요. 지금 늘 궁금했는데 국내 여론이 다 쿠팡 탓 맞죠? 잘못했죠. 근데 정부는 그 중국인을 소환하기 위한
어떤 외교적 노력을 했는가? 이게 뭐 외교안보 전문가시니까 네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 갈래잖아요. 큰 대기업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그 프로세스대로 하면 아까 말한 인터넷 뭐 진흥원하고 개인정보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전부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과징금을 하거나 처벌을 하는 거하고 이것이 중국인 직원의 한 개인의 범죄 행위잖아요. 범죄 행위당은 수사 당국이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두 개가 분리돼 있는 건데 이 둘 다가 지금 굉장히 그 수습이 늦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당국에서는 좀 재빨리 쿠팡 측의 협조를 받아서 그 중국인 직원이 누군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외교적인 왜냐하면 노력도 하면 되죠. 보안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걸 탈취하시는 사람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금방 특정해서 또 금방 퇴사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면 외교적인 협조를 통해 가지고 중국에 가서 그 사람 신병을 확보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중요한 건 외교 전문가시니까 예. 박정호 의원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중국인이 우리 국민들의 정보와 관련된 이런 범죄를 국내에서 저지르고 중국 본국으로 튀면 한국 정부가 수사해 올 수 있느냐, 잡아올 수 있느냐의 문제를 국민들은 보고 그럼요. 있을 거라 비단 쿠팡 사태뿐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대규모 정보 유출이라는 정부 차원에 대응하고 중국인 범죄자에 대한 우리 수사 당국의 신병 확보가 지금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개 다 지금 엉거주춤 놓치고 있으니까 쿠팡 입장에서는 정혁진 변호사 말대로 어차피 이건 누가 하나 죽어야 되는 싸움이다 생각하면 먼저 치고 나가자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범죄자 중국인의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사용된 범행 도구를 본인 스스로가 그냥 결론 내려서 발표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확인할 방법은 지금 우리로서는 지금 없는 거죠. 이게 진짜인지, 이게 아니면 훼손된 건지, 아니면 일정 정도 조작이 된 건지.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쿠팡의 가장 큰 목적은 과징금으로 인한 그리고 개인별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에 의한 소송 손해보상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세계적인 대기업이기 때문에 돈만 손해보지 않으면 된다. 범죄자에 대한 것은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좀 분리를 했던 굉장히 악덕 기업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오히려 그 범죄자의 신병 확보에 쿠팡이 나서서 우리 수사 당국에 도움을 주고 협조를 하려서 그 신병 확보를 같이 해주는 게 맞는 것이지. 그게 제일 좋은 그림인데. 그렇죠. 그건 자기는 나 몰라라 하고 어떻게든 3,300만 개인데 알고 보니 3,000명만 저장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3,300만 명이 3,000명만 집단 소송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3,300만 명이 일단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소송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쿠팡은 자신들 기업의 경제적 수익의 어떤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너무 잔머리를 굴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각 패널들의 개인적 견해 전해드리고 있고요. 쿠팡의 조사 결과가 정말 정확한 결과인지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말은 정확한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을 둘 다 드려야 됩니다. 아직 단계에서 무언가를 단정하긴 섣부르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수사의 기본을 설명하는 이 정치 철학 개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라는 아주 유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죄수들이 서로 입을 맞추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수사가 들어가야 누군가가 실체적 진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수사의 원칙은 수사의 대상들이 서로 만나서 입을 맞추지 못하게 분리를 해놓는 게 중요하다는 교훈인데 이 상황은 그게 지금 안 됐어요. 유출자와 쿠팡이 만났어요. 원칙대로라면 이거 만나지 못하게 먼저 우리가 손 썼어야 되는데 그건 안 됐어요. 박정호 의원님. 이런 플랫폼 경제가 발달하면서 이게 국내적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 문제로 이렇게 커가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중 정상회담 할 때도 이 스캠 문제에 대한 문제들을 언급했어요. 앞으로 같이 협조해 나가자. 그리고 중국도 이런 것들에 IT 기술이 발달될수록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제적 문제가 되니까 같이 공동 대처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회가 너무 빨리 발달하니까 법률이나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뒤처지는 거죠. 뒤처질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지금 빨리 대비를 해야 되고요. 한 예로 지금 보이스피싱 저희가 많이 당했잖아요. 중국에서부터 전화가 와서. 근데 그 보이스피싱에 의해서 범죄자를 잡고 범죄 수익에 대해서 그걸 받아냈어요. 그래도 이거를 국내 갖고 올 방법이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이 다시 열린다면 이런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같이 공동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경찰 당국에 가려고 해도 일단은 범죄라고 그 사람이 범죄라고 이미 지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는
쿠팡을 조사하고 거기에 입장을 보고 자료를 받아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으니 범인이다 지정을 하고 나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내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앞으로 더 밀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호 의원님 말씀 속에 굉장히 지혜가 있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 현실. 그러니까 우리 수사가 국제 무대로 옮겨졌을 때 수사 역량과 관련 법규가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 냉정한 현실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더 정부에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질타의 말씀도 함께 주신 건데 박정호 의원님이 좀 원내에서 좀 힘을 실어서 관련된 법안이나 국제 공조의 망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역량이 되시니까.